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남 서천 소재 A교회 목사 B씨가 원색적인 교회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의거해 대면 예배에 의한 교회발 확산 아니냐는 논조의 뉴스를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B씨는 대면 예배를 한 적이 없으며 보도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희결 서천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은 교회발 감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타 지역 거주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A교회 목사 B씨는 교인 C씨와 접촉해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자녀인 안양 871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이력이 있으며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초기 역학 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 13일 교회 예배 도중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회발 확산 아니냐는 논조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교회 B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 예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염은 온라인 예배 영상 촬영 도중 교인과 접촉에 의한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일축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돼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언론의 원색적인 보도와 주변의 눈초리에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걸려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걸린 사람이 큰 대역죄인이 된 것처럼 공개 재판이지만 사람을 앞에 세워놓지 않은 재판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분위기와 느낌들이 이에 대해 김희결 서천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은 역학조사 결과 A교회 교인 C씨가 비대면 예배 준비 도중 B 목사와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C씨가 같은 교회 교인인 서천 39, 40번과 차에 동승했고 이에 따라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감염 경로가 교회발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로 개인이 피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배는 아니죠. 침도로 인한 확진자가 생겼으니까 교회반은 아니고 38번이라는 저기 비대면 영상 도중에 접촉한 거죠. 목사님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억울하죠. 김희결 팀장은 교인 C씨의 감염 원인 안양 871번과 지난 14일 서천을 방문했던 구로 746번 등 타 지역 거주자 접촉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타 지역 거주자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염려되는 게 이게 뭐 서천 지역 주민이 코로나 발생한다는 그동안 상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많이 온 친지 가족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이 된 원인이 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자제해주고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한편 서천 지역 감염의 첫 번째 연결고리였던 서천여객 종사자 익산 149번 확진자는 원광대 병원으로 이송돼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16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지난해 충남도 내에서 생산된 농수축 임산물 수출액이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1일 도가 한국무역협회 수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식품 수출액은 총 5억 2,890만 7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 4억 3,687만 달러에 비해 21.1%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내 수출 농식품 중 인삼류는 2019년 9,843만 3천 달러에서 지난해 1억 295만 8천 달러로 4.6% 증가했으며 특히 인삼음료는 2,393만 5천 달러에서 3,398만 7천 달러로 42%나 늘었습니다. 로얄젤리는 1,079만 5천 달러에서 4,560만 6천 달러로 322.5% 급증했습니다. 인삼류 등 건강기능성 식품 수출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면역력 증진을 위한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도 분유는 2019년 20만 달러에서 지난해 744만 6천 달러로 무려 3,616.8% 급증했으며 김은 1,905만 1천 달러에서 2,225만 7천 달러로 꽃게는 9천 달러에서 14만 3천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도는 올해 항공운임 상승, 선박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을 수출 확대 걸림돌로 보고
신선 농산물 중심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보령소방관이 지난 20일 새벽 주산면 소재 종이박스 공장 전체로 화염이 번지는 상황에서 건물 옥상에 있던 직원 2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새벽 0시 33분경 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웅천 119 안전센터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옥상에서 직원 2명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지체 없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상에 안전 매트를 설치하고 복식 사다리를 이용해 옥상으로 진입했습니다. 2명의 직원 중 1명은 거동이 불편해 사다리를 통한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상으로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화재로 인해 2층 공장 1개동 1200제곱미터와 종이박스, 기계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충남 서천군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발생하면서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긴급 돌봄으로 전환됐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도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관내 지역 감염은 점차 줄어들어 지난 18일 이후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기약 없이 멈춰 있는 실정입니다.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서천군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관내 아동시설과 노인시설 등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아동 돌봄 시설은 긴급 돌봄으로 대체돼 지난 20일 기준 관내 어린이집 2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 등 총 1286명의 아동 중 457명인 약 31%만 긴급 돌봄으로 등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냥 10명, 많은 데가 한 20명, 30명까지 왔었나? 서천읍 군사리 꿈터 지역아동센터의 윤정란 시설장은 휴원과 긴급 돌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학교 방학과 겹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고학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생활이 좋다. 학교도 가기 싫고 센터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고 아무 데도 가기 싫고 이 생활에 이제 젖어드는 거예요. 센터에 나온 아이들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이전처럼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친한 언니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갖고 아쉬워요. 같이 못 놀아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놀아서 아쉬워요. 이런 상황은 관내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무료급식 등은 지난해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며 제한적으로 맞춤 돌봄이나 간편식 제공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은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등에는 생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화를 하거나 그중 일부 직접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는 일주일에 2~3일 정도 방문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천군 노인복지관의 경우 줌이나 유튜브 등 영상을 통해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어르신들이 전자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힘든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이해도도 거의 없으신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5만 명분이 다음 달 설 연휴 전 국내에 공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취약계층 복지시설이 정상 운영으로 돌아갈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충남 서천 지역의 돼지, 닭 등 주요 축사농가는 총 1,074가구, 가축수는 158만여 마리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판교면의 축사농가 수는 167개로 지역 내 1위를, 서면이 72만 7,577마리의 가축을 보유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관내 축사수는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0년 다소 증가했으며 가축수는 2019년 이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가축수 감소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사 신축거리 제한 강화 등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충남 서천군 한우, 돼지, 닭 등 주요 축사 농가는 총 1,078가구, 158만 891마리. 이 중 판교면 농가수가 167가구, 서면의 가축수가 72만 7,577마리로 지역 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양면, 마서면, 판교면에는 주로 한우 축사가, 마산면, 화양면, 서천읍에는 젖소가, 시초면, 서면, 장항읍에는 돼지가, 서면, 종천면, 문산면에는 양계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축 종류별로는 관내 양계 농가가 519가구, 154만 9,433마리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돼지 11가구, 16,873마리, 한우 513가구, 13,309마리, 젖소 35가구, 1,276마리 순입니다. 양계 농가는 문산면이 85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판교면 82가구, 마산면 60가구 순입니다. 양계 사육률의 경우는 서면이 72만 3,500마리로 관내 양계 점유율의 46.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종천면이며 28만 8,599마리, 18.6%를, 문산면은 24만 2,942마리, 15.7%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돈사농가는 장항읍, 시초면, 서면에 각각 2가구씩, 서천읍,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 비인면에는 1가구씩 분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돼지 사육 점유율을 보면 시초면이 4,300마리로 전체 25.5%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서면이 3,485마리, 20.7%를, 장항읍이 3,037마리로 18%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우 농가는 판교면에 78가구, 마서면에 62가구, 문산면에 61가구, 차례로 1, 2, 3위입니다. 한우 사육 점유율을 살펴보면 화양면이 2,839마리, 21.3%로 가장 높았고, 마서면 1,634마리, 12.3%, 판교면 1,538마리, 1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젖소 사육 가구는 마산면이 1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양, 판교면 4가구, 마서면 2가구 순입니다. 젖소 점유율은 마산면이 332마리로 전체 26%를, 화양면 203마리, 15.9%, 서천읍 174마리로 13.6%를 나타냈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관내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사농가 수는 960가구, 2017년 1,102가구, 2018년 1,098가구, 2019년 1,043가구, 2020년 1,078가구를 나타냈습니다. 농가 수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 35가구 늘어 다소 증가했습니다. 가축 수는 지난 2016년 228만 9,411마리, 2017년 244만 7,844마리, 2018년 251만 3,721마리, 2019년 197만 1,265마리, 2020년 158만 891마리입니다. 가축 수는 지난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54만 2,456마리가 대거 줄었으며 다음 해인 2020년에도 390만 374마리가 감소하는 등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으로 불법 축사들이 다 폐업하고 있으며 축사 신축 요건도 기존보다 더 강화된 것이 가축 수 감소의 원인이 된 것 같다며 뜻을 밝혔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할 때 무허가 축사 적법 반대해서 폐업한 게 많이 되겠죠. 미터 제곱당 한 공간에 사육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걸 지키라고 이제 여기서도 홍보하고 도에서도 홍보하고.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1시경 서천군청 앞 주차장에서 마서면 당선 1, 2장을 포함한 주민 45명이 마을 내 축사 신청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여 결국 해당 신청자들이 당일 취하를 신청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청정 지역인 당선 1, 2마을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신축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축사로 인해 발생하게 될 악취와 오폐수로 대체 어떻게 마을에서 살 수 있겠냐며 수차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이선 마을이장은 80년 가까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축사라고는 한 번도 들어선 적 없는 청정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웬 신축이냐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취소라는 거지. 허가 취소, 아주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냄새나고, 팔이 목이 끓지. 그거 어떻게 담당해요? 이 마을 주민 오두석 씨는 비 오는 험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70대 노인분들이 나와서 시위를 벌이겠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또 군청 직원 A씨의 천안 명의로 된 축사 건축이 가축 사육 제한 개정조례에 의한 공포 전 신청된 점을 미루어 보아 다분히 고의적으로 계획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군은 이날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축사 신축과 관련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신축 계획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천군의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도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서천군에 2022년까지 조성될 예정인데요. 입주자가 자녀 2명을 낳으면 무료 임대로 전환되고 거주기간도 10년까지 연장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군의 청년 유입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11-3번지 일원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충남도에서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행복주택보다 더 저렴한 주거비, 더 편한 주거 환경, 더 안심 육아 환경 등의 혜택을 더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결혼 주거비와 출산, 육아 등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충남도 내 총 1,000호를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이고요. 기존 행복주택 대비 설정한 임대료가 거의 반값에 준하는 임대료로 군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지까지 조성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30년간 무상임대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서천군 더 행복한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8층의 규모에 36제곱미터형 3세대, 44제곱미터형 6세대, 59제곱미터형 16세대 등 총 25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6형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임대료 9만 원, 44형은 4천만 원에 11만 원, 59형은 5천만 원에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서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입주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50%, 2자녀 무료로 임대료가 차등 부담돼 청년 유입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 부부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은 지난해 9월 충남개발공사에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올해 말 충남개발공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계획으로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2021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주체가 돼 청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체 양성으로 청년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별 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 과업 수행비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대상은 사업비가 지급되기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당 조직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활동 기간 동안 지역 네트워크 구축, 청년 공동체 홍보 콘텐츠 제작,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정착하기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단, 사업 참여 공동체는 구성원 70% 이상이 충남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은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법인 또는 단체 소속으로 군에 접수하면 됩니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임대료율을 3%에서 1%로 낮추며 공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 중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등 매출 감소를 증빙하면 임대료 부담이 약 66% 정도 줄어듭니다. 대기업이나 재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작, 주거 등의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은 각 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이 기간 동안 약 1억 원가량의 임대료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소방서가 지난해 관내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87건으로 전년 대비 15건 감소했고 인명피해는 3명으로 5명 감소했지만 재산피해는 총 12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1건, 47.1%로 2019년에 이어 여전히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면서 장학읍이 개선된 제도를 홍보하고 안내해 저소득 주민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 상담에 나섰습니다. 신규 수급 대상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조사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립생태원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2019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자연도, 식생평가도, 습지평가도, 지형평가도의 국가중점데이터 4종을 구축하고 지난해 2월부터 에코뱅크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생태 복지 실현과 국민 알 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끝으로 충남 서천군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덕운 300만 원, 판교농협 임직원 일동 20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 접수합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